네, 월가 현지의 생생한 시각 들어보는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육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정말 월가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저는 정말 시황하면서 오랜만에 썼던 단어가 사상 최고치 최고치. 경시. 정말 오랜만에 이 문구를 저는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믿기세요?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사상 최고를 가나? 네, 제가 지금 딱 그 생각이에요. 결국은 뭐 골디락스네 뭐 어쩌네 얘기를 해도 결국 시장은 유동성만한 약발은 없다. 그러니까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를 갔다는 건 역시 실적도 솔직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은 유동성을 먹고 산다. 이렇게 핵심이다. 표현이 가능하죠. 예. 마침 첫 번째 코멘트가 바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커버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캡트러스트 어드바이저스의 케빈 벨입니다. 미국 증시 확실한 실적 랠리 진행 중이다. 과매수 고점 논란 불구에도 적정선이다. 지난 연말 투매 경기 침체 마가. 적정선이요? 저 표현이 뭐였냐면요. 네. These market levels are justified. 아. 정당화될 수 있는 레벨이다. 그러니까 버블이나 뭐 어떤 이제 고점 논란에 대해서 월가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면 justifiable하다. 이건 근거가 이씨 오르는 거지 그냥 뭔가 좋을 것이다라는 상상만으로 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실체가 있는 어닝 랠리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예. 요걸 이제 듣고 개미 꼬시기로 또 나서서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돈을 챙기려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낚으려고 하는 멘트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네. 과매수고 고점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꾸 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 물량 좀 받아줘. 아, 우리 이제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아, 그거 염두를 해두셔야겠네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흥미로운 게 경기 침체를 막은 게 지난해 연말 투매다? 결국 유동성을 불러일으켰기 결국 또 때문에 연준을 움직였다. 이제 이런 그렇게 견지에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쵸? 투매가 경기 침체를 막았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투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역시 기승전 유동성. 아, 진짜 요즘은 그냥 찾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그냥 버블이라고 누군가 칭하면 안 되는데 약간 금지어처럼.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가 뭐 미중 협상 기대감이라든가 이거를 근거로 그냥 월가 스스로 제시하는 듯한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이제 수건 돌리기 하다가 네. 마지막에 받는 사람만 우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되겠는데. 네. 아, 그게 우리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자, 실적 하나 더 코멘트가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예. 스파르탄 캐피탈의 피터 카디로입니다.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대부분 예상 상회, 경기 침체 벗고 실적 침체도 피했다. 현재 실적 랠리? 여기도 긍정적인 시각이래요. 앞으로도 유지 가능. 내 물량 받아주세요. 이번 주 끝나면은 제일 바쁜 주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500개 기업 중에서 140개? 예, 정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이제 끝이 나는데 네. 사실 이번 그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어닝 리세션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 보신 대로 지난 연말에 투매가 나오면서 연준을 비둘기파적으로 탈바꿈 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어닝 리세션은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것도 지금 피했다는 거예요. 왜냐?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인위적인 사상 최고치의 랠리라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앞에서 이제 보신 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 저스티파이어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고점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당장 차익 실현 매물이 되고 출회되고 꺾이더라도 이상한 건 전혀 없다. 없다.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증시 경험도 생각하면 바로 또 꺾이기도 힘든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2019년 연고점이 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아, 요거 참고해 보셔야겠네요. 저 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네. 돼요? 아니요? 아니 안 되나요? 다음으로. 아니 그 원래 요것도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그러니까 78% 이상이 시장 예상치 이상이어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 예상치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그냥 컨센서스를 아예 낮게 잡으면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근데 왜 YOY로 안 하고 꼭 요 예상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OY로 하면 지난번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왜 굳이 시장 예상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지 좋았다라고 착시 효과를 왜 만드는 건지 궁금해요. 좋은 지적인데
사실은 이 실적이라는 게 뭐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건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지만 올해 국내 기업의 실적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도 사실 있어요. 여기 미투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갑질 논란도 있어요. 네. 실적 저하의 여러 가지 요인이 여러 가지 속해거든요. 외부 환경 요인. 왜냐면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게 갑자기 출현을 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감안해야 감안해서 되니까. 예상치를 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YOY보다는 예상치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네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적 랠리가 앞으로도 유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1분기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2, 3, 4분기는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죠. 뭐 실적 자체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나아지더라도 시장 반응은 이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지금 돼지 열병 예.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로스 길라드입니다. 전 세계 돼지 인구 절반이 중국에 거주하는데 이 중 30%가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 돼지 열병 무역 협상의 악재. 현재 미국산 돼지는 62% 고율 관세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다. 저희 돼지 요거 많이 인구가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피그 파퓰레이션이라고 우리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압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중국 요리에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돼지고기 그러니까 최다 소비국이죠. 그 CPI에도 식료품이 뭐 정확하게 나오긴 않았지만 3분의 1 정도가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맞아요. 하니까 예.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뛰게 되면 물가가 뛰고 전체적으로. 부양책에 제동이 걸리고 맞아요. 또 있고 지금 앞서 코멘트에서 나온 것처럼 미중 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모든 뭐 어떤 뭐 자연 재해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오래 가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 또 시장이 거기에 또 적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뭐 우리 사실 뭐 이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항상 이제 뭐 4월 5월 되면 이제 뭐 벼멸구 뭐 이제 해충 뭐 방제 뭐 농약 테마 이제 이런 게 또 뜨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올 여름에 더울 것이다 그러면 뭐 삼계탕 또 관련주들 막 뜨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테마를 쫓아가지고 저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이것도 어쨌든 전 세계 돼지 인구라는 게 뭐 돼지 키우는 사람의 경기도 물론 있고 네. 돼지가 이렇게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이 중국에 산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다 해결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양책의 약발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역 협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 돼지를 절반이나 사육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수입까지 하거든요. 네. 워낙 이제 수요가 많아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돼지에다 62%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무역 협상 도중에 있어서 올린다 내린다 움직이기가 그런 게 지금 돼지가 수요가 자기들이 아쉬운데 이 관세를 미중 무역 협상이 가운데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또 올린다고 하면 또 돼지 수급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자꾸 이제 손발을 묶는 재료들이 탄생을 하고 있죠. 이란산 원유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타격,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중국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네요. 뭐 유가도 사실은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글로벌리 전체 인플레이션은 중국이 좌우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중국 이슈를 아니 보긴 세계 해야 되네요. 공장인데 네. 거기서 생산 단가 올라가면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 수출하는 거죠, 뭐. 그죠. 예. 사이클이니까요. 예, 근데 그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말씀드린 김에 이란산 원유 얘기도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네네.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메리디스 썸프터입니다. 이란산 원유 제재, 중국과 인도가 곤란, 중국 하루 50만 배럴 수입 최대 고객인데 중국 정부 무역 협상과 별도로 미국에 어필. 이것도 그런 무역 협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될 있을까요? 수 있죠. 될 수 있고 네. 그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금발 여성이에요. 메르데스. 전문 용어로 앞머리에 훅가시를 영화 배우 닮았네. 잔뜩 주셨는데 뭔가 느낌 있으시죠? 어쨌든 예, 어쨌든 볼륨을 가득. 죄송합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옛날. 예. 어쨌든 이분이 그 아시아하고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커버하는 그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 이제 당장 대한민국도 5월 2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가 중단.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돼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뭐 휘발유값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하루에 50만 배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1배럴이 159리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차 2대를 이제 가득 채울 수 드럼통 있는 큰 거 하나. 예. 네. 그게 이제 1배럴이 159리터인데
50만 이게 배럴? 50만 배럴이면은 7,945리터를 매일 수입을. 어제 저희가 역시 표를 대륙의 네, 스케일인데. 표를 보니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중이 60%가 넘었던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네. 중국, 한국, 인도 요 순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렇게 50만 배럴을 매일 수입하는데 이것도 중국 전체 원유 시장의 6%밖에 안 된대요. 와,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대륙의 힘은 앞에 보신 엄청나네요. 대로 돼지고기, 그다음에 원유 다 결국은 중국이라는 어떤 이제 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다 이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글로벌 경기든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무역 협상하고는 별도로 야 이란산 원유 제재에 그렇죠. 좀 해줘. 좀 빼달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유예 기간? 일부만 좀 해주던가 아니면 유예 기간을 달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가 아닌 뭐 한도를 좀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보신 돼지 열병도 그렇고 이것도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 네. 그럼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한테 약간 페널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이 중국한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 물론 트럼프의 어떤 다혈질적인 뭐 그런 면 앞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결국은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는 게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에 평화 시장에 예,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를 따르는 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더 좋다.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빨리 힘의 균형이라는 게 음. 한쪽으로 기울어야 좋을 때도 있고 균형을 갖춰야지 좋을 때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좀 기울어야 협상도 좋다. 근데 앞에 보셨지만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 안 간다. 네. 백악관 직원들도 안 가. 못 가. 정부 부처에서도 가지 마.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솔직히 협상 그래요. 능력은 있는 것 내년에 같아요. 네. 재선을 앞두고 있으면 좀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다워야 되니까요. 솔직히 닮고 싶어요. 아, 부러워요. 그래도 어느 내일 정도 좀 비슷하세요. 내일 나오세요. 아셨죠?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패트릭 거쳇입니다. 한국 전쟁 후 DMZ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남북 유엔 모두 프렌들리 분위기에 트럼프 썸띵 뉴 고안 중일 것입니다. 네. 네, 이분이 USA 투데이에다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스위스 출신으로 지금 중립국 감시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판문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USA 투데이하고 인터뷰에서 진짜 전쟁 끝난 물론 휴전이지만 종전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전쟁 이후로 지금같이 비무장지대가 평화로웠던 적이 자기는 못 본 것 같다. 그리고 남측 군인, 북측 군인, 그다음에 유엔 측 군인, 평화 유지군 다 되게 프렌들리 니스. 요즘에 그 분위기가 그게 그렇대요. 대통령의 업적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봐야죠. 아니 솔직히 예, 예. 그 어떤 정권 오바마 옛날에 부시 어떤 정권보다도 한반도 평화에 실제적인 역할을 한 거는 그렇죠. 트럼프라고 저는 봐요. 뭐 당근도 채찍도 한쪽만이 아니라 격절하게 섞어서 트럼프가 썼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싶기도 그렇다고 해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남북 유엔 다 프렌들리 니스한 네. 분위기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 영향력이 떨어지고 내가 없어도 그들끼리 잘 지내는 걸 또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something new를 어. 고안할 것 같다. 트럼프가 요거 해결해서 노벨 평화상 탈 것 같습니다. 정말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명스트라다무스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치킨 내기, 치킨 내기. 요거 좋아요. 조금 사안이 클 수도 있는데 노벨 네. 평화상 예측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 그래? 그럼 하나씩 거세요, 치킨 하나씩. 저는 걸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예, 증시 사상 최고에 대한 리뷰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김희욱 선생과 함께 해봤습니다.